欢迎来到沪江冷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미신 중에서 금기에 대한 이야기와 미신과 관련된 어휘들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금기가 있을까요? 책에 금기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들을 보면서 어떤 금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표기해 놓은 것인데요. 3층과 5층 사이에는 4층이죠. 그런데 4가 아니라 영어 알파벳 F로 표기를 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네, 모두 추측할 수 있겠죠? 숫자 4의 발음이 죽다를 의미하는 한자 4와 발음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숫자 4라고 쓰면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숫자 4 대신에 영어 4에서 F를 쓴 것입니다. 그 옆에 그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공사장이 있고 사다리가 있는데 사람이 사다리 아래로 지나가고 있군요. 이렇게 사다리 아래로 지나가는 것이 서양에서는 금기라고 합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어떤 금기일까요? 병문안을 갔는데 무엇을 들고 있나요? 네, 하얀색과 노란색 국화꽃을 가지고 갔네요. 한국에서는 병문안을 갈 때 하얀색 국화꽃을 가져가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과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을 때 죽은 사람의 사진 앞에 놓는 꽃이 바로 하얀색 국화꽃이기 때문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하얀색 국화꽃을 선물하면 그 사람이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겠죠? 마지막 그림은 검은 고양이 그림인데요. 검은 고양이를 보면 나쁜 일이 생긴다거나 죽는다는 미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금기도 있고 처음 듣는 것도 있을 텐데요. 책에 있는 내용 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금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 그럼 이제 금기에 대해서 말하는 책의 대화를 보면서 또 어떤 금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배와 마리아 씨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대화를 들으면서 그 질문에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빨간색 볼펜으로 이름을 쓰면 왜 안 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배는 미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이름하고 주소를 써야 하는데 나한테 빨간색 볼펜밖에 없거든? 다른 색 볼펜 있니? 아니, 왜요?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돼요? 어른들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일찍 죽는다더라. 그걸 꼭 믿는 건 아니지만 안 좋다는 건 안 하고 싶어서 그래. 예전에는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 많았겠지만 요즘 누가 그런 걸 믿어요? 미신이 비과학적이네, 시대에 뒤떨어지네 해도 아직도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옛날부터 하지 말라고 내려오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 그렇긴 한데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선배도 이제부터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을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빨간색 볼펜으로 이름을 쓰면 왜 안 됩니까? 네, 빨간색 볼펜으로 이름을 쓰면 일찍 죽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 질문. 선배는 미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미신이 비과학적이네, 시대에 뒤떨어지네 해도 아직도 믿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하지 말라고 내려오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네요. 그럼 대화의 내용과 표현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선배가 마리아 씨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이름하고 주소를 써야 하는데 나한테 빨간색 볼펜밖에 없거든? 다른 색 볼펜 있니? 이름하고 주소를 써야 하는 걸 보면 아마 신청서 같은 것을 쓰고 있나 보네요. 그런데 빨간색 볼펜밖에 없다고 다른 색 볼펜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요?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돼요? 마리아 씨는 왜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는지 좀 이상해 하면서 묻습니다. 왜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될까요? 여러분은 아시나요? 선배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어른들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일찍 죽는다더라. 그걸 꼭 믿는 건 아니지만 안 좋다는 건 안 하고 싶어서 그래. 네, 다더라 기억하시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반말로 전달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죠. 선배는 어른들한테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일찍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네요. 선배도 그 말을 꼭 믿는 건 아니지만 어른들이 안 좋다고 하니까 안 하고 싶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무섭기는 하네요. 마리아 씨는 이런 금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전에는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 많았겠지만 요즘 누가 그런 걸 믿어요? 네, 마리아 씨는 예전에는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믿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믿었던 미신들은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까 봤던 엘리베이터 그림처럼 한국에서 건물 엘리베이터에 4층을 F로 써놓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숫자 4로 써놓은 데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선배의 생각은 어떤지 볼까요? 미신이 비과학적이네, 시대에 뒤떨어지네 해도 아직도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옛날부터 하지 말라고 내려오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 사람들 중에는 미신이 비과학적이네, 시대에 뒤떨어지네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선배의 생각에는 그래도 아직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비과학적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의미하고 뒤떨어지다는 시대나 사회 흐름에 맞지 않게 뒤지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행에 뒤떨어지다, 시대에 뒤떨어지다, 세계의 흐름에 뒤떨어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선배는 옛날부터 하지 말라고 내려오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도 생각하네요. 마리아 씨와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그럼 이제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그렇긴 한데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선배도 이제부터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렇긴 한데는 선배가 말한 옛날부터 하지 말라고 내려오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한데의 의미입니다. 그 말도 맞기는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과학적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비과학적의 반대말이고 근거는 무엇의 근거, 근거가 있다, 근거가 없다, 근거를 대다, 근거로 삼다 등의 표현으로 쓰입니다. 또 신경 쓰다는 관용구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다의 의미인데요. 보통
무엇에 신경을 쓰다로 사용됩니다. 미신은 과학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죠. 지금까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금기에 대한 대화를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대화 전체 내용을 잘 이해했나요? 여러분은 이런 금기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과학이 발달한 21세기를 살고 있으니까 근거가 없는 미신은 믿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미신과 관련된 어휘를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책 263쪽을 보세요. 첫 번째 단어는 신입니다. 신은 종교의 대상으로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위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화와 복을 내린다고 믿어지는 존재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의 신은 하나님이고 불교에서의 신은 부처님입니다. 다음은 귀신입니다. 귀신은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넋으로 사람에게 화와 복을 내려준다는 신령을 의미합니다. 책 263쪽에 있는 그림에서 가운데에 있는 여자 그림이 귀신입니다. 이 그림처럼 한국에서 귀신은 처녀 귀신을 말할 때가 많은데요.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여자 귀신을 처녀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처럼, 귀신 같다, 귀신에게 홀리다, 귀신이 곡할 일이다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초콜릿을 숨겨놓으면 내 동생은 귀신처럼 찾아낸다. 긴 머리를 풀어놓으니 귀신 같다. 내가 밥값을 계산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귀신에게 홀린 것 같다. 조금 전까지 여기에 있던 내 책이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귀신이 곡할 일이다.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악마입니다. 악마는 사람을 악으로 유혹하고 멸망하게 하는 나쁜 귀신을 말하는데요. 악마의 유혹, 그 사람은 악마다와 같이 사용됩니다. 책에 있는 그림 중에 뭐가 악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네요. 다음은 천사입니다. 천사는 천국에서 인간 세계에 파견되어 신과 인간의 중간에서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고 인간의 기원을 신에게 전달하는 사자입니다. 천사는 보통 날개가 있는 사람처럼 생겼는데요. 책에 있는 그림 중에서는 뭐가 천사일까요? 네, 첫 번째 그림이 천사입니다. 보통 마음이 착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은 천사 같다, 그 사람은 천사처럼 착하다 라고 말하고 어린 아이를 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마녀입니다. 마녀는 주문과 마술을 써서 사람에게 불행이나 해악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요녀입니다. 한국에서 처녀 귀신이 있다면 서양에는 마녀가 있는데요. 14세기에서 17세기의 유럽에서는 교회가 이단자를 마녀로 판결해서 화형에 처하던 것을 마녀 사냥 또는 마녀 재판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특정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비유해서 마녀 사냥이라고 말합니다. 책에 있는 그림 중에서 마녀를 찾아볼까요? 네, 천사 옆에 까만색 모자와 옷을 입고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못생긴 여자가 마녀입니다. 다음은 금기입니다. 금기는 마음에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는
동물이나 사람의 모습을 가진 잡된 귀신의 하나인데요. 비상한 힘이나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짓궂은 장난이나 심술궂은 짓을 많이 한다는 귀신입니다.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할 때 도깨비 같다라고도 하고 도깨비한테 홀리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도깨비의 특징은 뿔과 방망이인데요. 그림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귀신과 악마 사이에 머리에 뿔이 있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있는 그림이 도깨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신앙입니다. 민간신앙은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미신과 관련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어휘를 활용한 연습을 해볼까요? 먼저 책 263쪽을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쓰고 이야기해 보세요. 믿는 것에는 천사, 악마, 귀신, 신을 썼고 믿지 않는 것에는 도깨비, 마녀를 썼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신이 있다고 믿어요. 살다 보면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을 도와주는 천사도 있고 사람을 나쁜 방향으로 유혹하는 악마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귀신은 어렸을 때 무서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항상 나와서 그런지 그냥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짓궂은 장난을 하거나 마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도깨비나 마녀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같아서 믿지 않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나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은 지금까지 배운 어휘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단어를 넣으면 두 문장 모두 자연스럽게 완성이 될까요? 한번 써보세요. 다 쓰셨죠?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먼저 1번입니다. 아내는 내가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귀신처럼 알아맞힌다. 방금까지 책상 위에 있던 지갑이 없어지다니 귀신이 곡할 일이다. 무언가를 잘 찾고 무언가를 잘 알아낼 때 귀신처럼 귀신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곡할 일은 신기하고 기묘해서 그 속내를 알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인데요.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문장을 볼까요? 누나는 화장을 도깨비같이 하고 파티에 나타났다. 너무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도깨비한테 홀렸다고 한다. 화장을 아주 진하게 했을 때 도깨비 같다라고 합니다. 예쁜 게 아니라 이상하고 무섭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도깨비한테 홀리다는 자기가 한 행동이지만 자기도 이해할 수 없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음 문장을 계속해서 볼까요? 당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신 앞에 맹세할 수 있습니까? 오직 신만이 진실을 알 것이다.
여기에서 맹세하다는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할 때 신 앞에 맹세할 수 있다, 신께 맹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진실은 초자연적인 존재인 신만 알 수 있겠죠?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마을에 재난이나 불행이 있을 때 한 여자를 마녀로 몰아서 태워 죽인 일이 있었다. 이 시대에도 신문이나 방송 등 사회 여론을 통해 마녀 사냥은 계속되고 있다. 첫 번째 문장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네요. 서양에서 중세 시대에는 마을에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특정한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마녀라는 이유로 불에 태워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는 어떤 사건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떤 여론을 만들어서 특정한 한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녀 사냥이라는 표현은 신문 기사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음 문장도 볼까요? 운동선수들에게 술과 담배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악마의 유혹이다. 자살이란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유혹과 같이 쓰이는 어휘는 악마입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는 아무리 끊으려고 노력해도 끊을 수 없는 악마의 유혹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하는 여자에게는 삼겹살이나 초콜릿 케이크 같은 맛있는 음식이 악마의 유혹이겠죠? 그리고 자살, 즉 스스로 죽는 것은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우리 언니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천사처럼 착하다. 아이들의 마음은 천사처럼 맑고 깨끗하다. 네, 착한 사람, 맑고 깨끗한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천사를 사용했네요. 지금까지 금기에 대한 대화와 미신과 관련된 어휘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미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런 미신은 문화 중에 하나라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면은 있지만 마치 신앙처럼 100% 믿고 따르면 안 되겠죠? 我们来做个小练习吧。